가치 영재는 사실 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이상향이면 마동탁은 현재의 제 모습이 있는 거죠. TV 사람을 만나다. 대한민국 대표 만화가 이현세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네, 엄지혜 아나운서. 1980년대 온 국민을 까치 신드롬에 빠뜨린 만화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제 이름이 엄지혜인데요. 모를까요? 네. 자, 만화에 쓰였던 내가 기뻐한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대사가 시대의 유행어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만화죠. 공포의 외인구단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까치 캐릭터와 함께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한국 만화계 한 획을 끈 우리나라 만화에 살아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36년간 만화 인생을 끌어오신 한국 만화계 거장 이현세 화백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선생님 원래 저 프랑스 앙굴렘에서 열린 그 위안부 소재 네. 만화제 그 한국 공동위원장도 받으셨고 네, 그랬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청춘에서의 책도 내지 않았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엄청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군요.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다시 대학에 가서 강의하면서 아이들하고 놀고요. 네. 또 그림 그리고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또 웹툰을 통해서 신작 연재하고 계시잖아요. 네. 코리안조 신작 소개 좀 해주세요. 권투 이야기인데요. 1930년대 일제시대 때 이 늑대처럼 살다가 간 서정근이라는 복수의 이야기예요. 다큐죠. 그런데 네. 자존, 자유 그 두 개를 위해서 살다 간 복수 얘기인데 이번에 웹툰에 처음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그동안 이제 전통적인 종이책만 고집하다가 웹툰에 도전하기에 연세도 있으시고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웹툰은 정말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웹툰이랑 옛날 만화랑 사실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글 쓰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건 똑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시대가 이제는 전혀 종이 출판만을 만화책보다는. 종이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정말 안 하려고 했죠. 근데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해보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웹툰 시작했습니다. 그 코리안 조가 복싱을 소재로 한 이제 만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복싱이 예전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환영받는 스포츠가 아닌데 인기 없습니다. 복싱을 소재로 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보다도요. 네. 그 승부의 명암이 워낙 확연하니까 복싱이. 너무 복싱은?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한 명은 환호하고 한 명은 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부의 어떤 이런 명암을 표현하고 싶을 때 승자와 패자의 극명한 상황이 필요할 때 저는 지금도 복싱을 소재로 잘 씁니다. 그래도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잔인하죠. 마치 현대판 금투사들 같은 거니까 그레디에이터 누군가 한 같은. 명은 져야 됩니다. 누워야 됩니다. 다 같이 서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링에 올라가면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컨디션이 좋으면 링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 컨디션이 나쁘면 그 사각이 링이 정글처럼 너무 넓다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주 즐겨 쓰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선생님 성함을 딱 들으면 이제 기억나는 만화 같은 경우에도 야구 네. 얘기가 주로 나온 스포츠였고요. 이번에도 권투를 소재로 한 거, 스포츠 말고 다른 다양한 소재로 많이 만화를 그리시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소재를 정하실 때 스포츠를 좋아하셔서 택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소재들은 어디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선택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옛날에는 스포츠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사전 심의가 워낙 심해가지고
아, 그거 아니면 안 되네. 예. 이 등장인물들끼리의 어떤 갈등을 다루려면 네. 뭐 멱살만 잡아도 안 되니까 스포츠를 빌려왔어야 됐었어요. 네. 예전엔 그렇게 심했어요. 예, 아주 심했습니다. 멱살만 잡아도 안 되고요. 네. 그 이후로 심의가 풀려가지고 성인 만화를 할 수 있을 때부터 저는 스포츠 만화를 안 했죠. 이제는 다른 걸로 너무 갈등을 풀어나갈 소재가 너무 많으니까. 네, 요즘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만화 작업 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은 그림부터 스토리까지 혼자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서 네. 항상 협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작가라기보다는 감독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도 원작은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신문 기자가 썼어요. 옛날부터 알던 지인이 구성을. 예, 네네. 스포츠 기자니까 당연히 그거는 잘 취재를 하죠. 그리고 색약이니까 당연히 제가 채색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컬러는 다른 학교 학생이 네. 도와주고 있고요. 저는 연출 드로잉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언제나 최상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혼자서 하는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뭐 이제 종이 만화 시기에서 웹툰으로 바뀌어도 같이 협업을 하는 형태로 가시면은 굳이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은 안 드시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러는 건 별로 안 바뀌고요. 단지 바뀌었다 그러면 옛날 출판 만화는 흑백이고 지금 웹툰은 칼라고. 칼라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만화를 연출하는 동선. 옛날 출판 만화는 동선이 가로 동선입니다. 이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네.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웹툰은 이렇게 세로 동선입니다. 읽어요. 맞아요. 밑으로 이렇게 훑어 내려가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다른 게 뭐냐면 만화는 출판 만화는 공간 연속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공간이 있는 데서 그 공간을 갈라가지고 우리가 연출을 합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공간 연속 예술의 그 중간에 여백 칸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연출이고요. 웹툰은 영화처럼 시간 연속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공간은 변하지 않죠. 특정된 공간이 이어서 내려가면서 거기에 시간 연속성을 주는 거죠.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아쉬워요. 저도 이 만화책을 만화방에서 넘겨서 보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손때 묻은 만화책을 갖고 있고 그걸 보고 하던 세대인데 요즘에 이제 친구들은 다 이제 마우스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렇게 웹툰을 보잖아요. 저는 사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아쉽죠. 정말 저는 그 웹툰으로 가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대본서를 거쳐서 서점으로 가고 싶었었어요. 네. 근데 결국 지금 옮겨보면 그 당시가 오프라인 대본서면 지금 온라인 대본서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가 변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전 만화 독자들이, 소비자들이 그렇게 웹툰으로 쉽게 보는 것, 쉽게 공급받는 걸 선호하니까 시장은 그걸로 움직여져 가야 되죠. 그래서 저도 아쉽지만 가야 된다 생각하고 네. 이 책을 이렇게 넘기던 그 감촉은 좀 아쉽긴 하죠. 네. 근데 이 선생님 뭐 광고 모델로도 꽤나 성공을 하셨고 뭐 다방면에 걸쳐서 탤런트가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왜 만화가가 되셨습니까? 저요? 네. 색약 때문에 미대를 못 갔어.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만화가 그 당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뭐 영화나 카메라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가장 손쉬운 게 만화였었거든요. 만화는 펜하고 종이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랬는데 사회적으로 워낙 만화를 제약시하니까 미대를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색약 때문에 못 갔죠. 그래서 이건 운명인 거구나. 흑백으로만 구성되어 네. 있는 만화를 할 수. 네,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때 알았죠. 만화라는 게 나한테 운명 같은 거구나.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1986년에 이제 이장호 감독, 그 당시는 꽤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장호 감독이 영화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7080 가수 정수라 씨가 네. 난 내게라는 노래로 굉장히 큰 인기를 이제 얻었는데 공포의 외인구단 왜 이렇게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을까요? 아마 패자 부활전이라는 것이 아마 인기의 척도가 맞아요.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흔들리는 여자, 사랑에 목숨을 건 두 남자, 그리고 지옥 훈련을 거쳐서 돌아와서 야수처럼 반격하는 여섯 남자의 이야기. 이런 패자 부활전이 인기 요인이 아니었나. 그 당시에 다들 화나고 답답했던 시절이잖아요. 청춘들이. 네. 아마 그것이 그 사람들을 대리만족시켰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장 대표작으로 이제 대중들이 알고 있는 공포의 외인구단은 그때 28의 나이로 이 작품이 연출이 된 거잖아요. 네. 인기 정말 많았죠. 어떠셨어요? 이렇게 성공할 줄 알으셨나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유명한 작가가 돼 있더라고요. 네, 좀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 인기가요? 그때 비행기 타면 말이죠. 네. 스튜디오스실에 이렇게 초대돼서 라면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귀한 음식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네. 그리고 미국 LA에 가보니까 까치 만화방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까치 네. 많아봐. 한국에도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술집에서 이렇게 교민식당에서 술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해주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미국 사람들이 무슨 무비스타냐고 왜 저런 사인을 받냐고 네. 그럴 정도로 그랬었죠. 그리고 국내에서 사실 보면 뭐 일단 만화 가게를 만들려면 외인구단 한 질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국의 만화 가게 절반이 까치방 아니면 엄지방이었었어요. 네. 만화 가게 상호가. 네네네. 예. 그런 정도였으니까 대단했었죠.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 이상해진 거죠. 막 네. 만화를 매일 공격하던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예, 갑자기 만화를 칭송하기 시작해요. 네, 만화를 칭송하기 시작하고 항상 초대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지 도대체? 네. 근데 그 공포의 외인구단 저도 영화도 보고 만화도 봤지만 정말 그 인생 역전 드라마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공포의 외인구단하고 프로야구 출범이 비슷한데 네, 보이지 네. 않는 뭐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78년까지도 제가 만화 지금 얘기했듯이 심의가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근데 80년대 들어서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군사 정권이 들어오니까 더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기부로 우리 불려갔습니다. 그 삼청교육대 이후에 두 번째 우리가 숙청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없앨까 이러다가 만화에 종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손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 안기부 지금 남산 애니센터에 있는 데입니다. 세상은 묘한 거예요. 거기 안기부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민국 만화가들이 다 불려가가지고 부설비는 부설부설 오는데 거기서 자정 정화 결의를 했었습니다. 1. 우리는 불량 만화를 그리지 않는다. 1. 우리는 이웃 나라를 폄훼하거나 비방하는 만화를 그리지 않는다. 1.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만화를 그리지 않는다. 아주 모호한 겁니다. 이거는. 네. 그걸 하고 내려오는데 남녀노소 다 만화를 읽히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게 만화구나. 그걸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든 만화가 외인구단이니까 굉장히 연결이 돼 있죠. 그러네요. 시대상이 네. 그렇게 네. 또 이 네. 대작의 탄생에 비화로 작용을 했네요. 거기에다가 프로야구가 출범이 딱 되고 또 드라마틱하게 마지막 산미 슈퍼스타즈가 원래 출범할 때 없었는데 불과 몇 개월을 남겨놓고 뛰어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 저기서 여기는 연고지 선수가 이미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한 명, 광주에서 한 명, 대구에서 한 명, 서울에서 한 명 이래가지고 만든 구단이
산미 슈퍼스타죠. 외인 구단이군요. 외인 구단이죠. 그야말로. 만화와 네, 맞아 그러니까 타이틀이 떨어져서. 거기서 나온 거죠. 네. 아니 그럼 그 만화 속의 캐릭터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선생님 머릿속에서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좀 뭐 까치나 마동탁, 엄지 뭐 이제 고유명사처럼 유명해진 캐릭터들이잖아요. 까치 엄지는 사실 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까치가 이상향이면 마동탁은 현재의 제 모습인 거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엄지는 그러면 선생님 엄지는 이상형? 정말 한번 사랑하고 싶었던 여자의 모습이었고요. 그랬으니까 결국은 세 사람이 다 제 욕망의 덩어리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건 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이현세라는 사람이면 까치에게는 행동하는 양심을 준 거고 네. 출세하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고 막 잘 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은 마동탁한테 가 있는 거죠. 제 원래 욕망은.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대한민국 만화계의 거장이죠. 이현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까치와 또 마동탁 등의 이 시대 캐릭터를 탄생시킨 그의 작업실을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 만화의 아이콘 만화가 이현세 씨의 화실. 대한민국 만화대상 대통령상을 비롯해 수많은 감사패를 받아온 이현세 씨의 작업실은 과연 어떨지 궁금한데요. 과거 문화생들로 북적거리던 때와는 달리 이현세 화백의 작업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 변한 듯한 모습입니다. 프로젝트별로 그때그때 팀을 꾸려 진행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최근 작품 활동 중인 웹툰 코리안조와 굿바이 썬더의 최정예 멤버들이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에 열심인 모습이었는데요. 1972년 경북 경주시 명활산을 배경으로 두 형제와 말이 함께 성장해가는 감동 드라마 굿바이 썬더를 연재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화가 이현세 씨를 직접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 관절로 움직여서 그것도 그거고요. 손발을 가지고 놀아야. 저도 방송 1978년 저강은 알고 있다로 데뷔한 이래 공포의 외인구단에 거쳐 삼국지, 천국의 신화를 모티브로 한 만화기획전 잃어버린 신화, 무협극화 창천 수호위까지. 만화가 이현세 씨의 화실은 그의 36년 만화 인생이 집약된 곳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시공이라는 웹툰이 활성화되면서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수작업을 선호하는 그의 경쟁력은 바로 이 책상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연재 만화 작업하실 때 보통 작업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하시나요? 보통은 4, 5년 되는데요. 이번 건 작업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마 이야기는 한 1년, 또 코리안조 복수 얘기는 한 3개월 연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독자들 팬레터도 받고 반응을 다 받으셨겠지만 요즘 웹툰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진짜 즉각 오잖아요. 독자들 반응 직접 보셨어요? 기분 좋은 건 뭐냐면 옛날 독자였습니다. 요즘도 이런 만화를 볼 수가 있네요. 젊은 10대들 같은 경우 기존적인 웹툰하고 스타일이 약간 다르니까. 왜냐하면 수작업이 들어가니까 그거부터가 분위기가 약간 다른 거거든요. 지금 코리안조가 연재되고 있는데요. 평생을 연재 만화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연재 만화 힘드세요? 힘들죠. 연재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업 스타일은 전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마감 없이 그냥 제가 쭉 그려가지고 끝나고 나면 발표하는 것. 근데,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좀 힘들죠. 만화 외길 인생 36년. 대본소 만화를 거쳐 단행본 만화를 그리고 웹툰까지. 그의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가 어느덧 부모가 되고 이제는 그들의 자녀가 이현세 만화가의 열렬한 독자가 됐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으며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은 만화에 담긴 그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90년대 중반에 드디어 이제 대본 소형 만화 제작을 그만두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가론의 새벽을 시작으로 이제 서점에서 사보기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남벌 역시 스포츠 신문에 인기를 연재하시고 서점에서 네. 사람들 사보기 네.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남녀노소에게 만화를 다 읽히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년 잡지 대본소는 이제 제 역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만 하는 건 아니군요. 네. 이제. 그래서 어른들만을 위한 성인 만화를 해보겠다라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게 뭐 이윤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만화 시대적 구분으로도 보면 그때부터 한국 성인 만화 시대가 시작되는 거고 드디어 서점 시대가 열렸던 거죠. 까치라는 캐릭터가 내 자신을 반영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네. 단행본 만화를 작업하시면서 까치의 캐릭터가 사라졌어요. 이연세 하면 떠오르는 그 까치가 사라진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아주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까치와 엄지라는 캐릭터가 너무 아동 만화에서 성장하면서 히어로가 돼버린 거예요. 캐릭터 자체가. 네. 그래서 성인 만화를 하려고 하니까 성인 정서에 안 맞는다. 예, 맞는 이야기 소재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까치를 동사무소에 앉혀놔도 전부 보는 독자들이 얘는 뭔가 언젠가는 얘는 폭발해 사고 칠 거야. 그것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안 치면 이건 이연세 만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캐릭터를 제가 만들긴 했지만 캐릭터가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너무 까치, 유명해졌군요, 예, 캐릭터가. 까치 자체 앉아있으면 이미 까치는 다이너마이트고 히어로고 엄지가 앉아있으면 너무 이쁜 거예요. 어떤 평범한 처녀로 있기에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소재를 소화시키려면은 까치 엄지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림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그 작업을 이제 그 성인 만화 작업을 하면서부터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뭐 며느리 밥불꽃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순이와 창수, 네네. 또 두목에서는 표홍이 뭐 이렇게 이름과 캐릭터를 다 바꾸는 거죠. 네. 만화 남벌에 보면은 이제 일본 자민당이 우경화되는 네, 그런 소재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심한 이런 주제나 소재 이런 네. 것들은 그런 상상력 원천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건 그 당시에 한일 간의 석학들이 선상에서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 자담을 했는데 그 결과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텔레비에서도 보고. 뭐냐 하면 서로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었죠. 이건 뭐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 모든 게 합쳐져 있어서 화가 무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참 치졸하죠. 사실은 생각은 한국의 이 피해의식, 다른 나라엔 다 저도 일본이 지면 안 되잖아요. 일본은 탈라시아, 우린 아시아 이상이야. 라는 쓸데없는 이 자부심을 서로 없애주지 않으면 한일 간의 이웃은 올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남벌인데 실제 속마음에서는 일본 후지산을 배경으로 대한민국 육군의 워카발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 카트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네. 그 남벌은 거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현세 선생님 만화 인생의 이제 후반부에 가장 논쟁적이고 뜨거웠던 게 이제 천국의 신화지 않습니까? 아, 예. 천국의 신화의 영감은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천국의 신화 영감도 엉뚱맞습니다. 엉뚱합니다. 외인구다를 한참 열심히 그리고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환타지 문학이라는 게 성장을 했습니다. 시작이 된 거죠. 네네. 그런데 이상한 게 환타지가 모든 게 보면 게임은 북구시나
또 다른 헐리우드 영화는 전부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근데 한국을 뒤져보니까 한국은 건국 신화까지는 제가 가겠는데 창조 신화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단한 환타지를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기록에 남아있는 창조 신화가 없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이거는 만들 수 있는 환타지야. 너무 큰 걸 욕심냈죠. 무주공산에. 그거였습니다. 근데 97년에 이제 천국의 신화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6년 동안 긴 재판을 하셨는데 그 제목이 음란물혐이죠? 네. 무시무시하군요. 음란 폭력 2개죠. 아, 2개군요. 네. 음란 폭력. 그래서 미성년자 보호법 또 거기에 걸렸었는데 재판 받으러 처음 가니까 온갖 작품하고 같이 받아야 되더라고요. 네. 아,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오로지 만화 작가로서 뭐 저는 순수 예술가처럼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넌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하는 건 내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그거 하나로 버텨왔는데 검사가 구형하는 저 벌금 300만 원을 내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현 선생님 생각하는 창작가 표현의 자유는 뭐 어떤 겁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역시 자존감과 생각의 자유? 그 2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들기는 자유, 두드려 맞는 책임, 이 2개가 네,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언제든지 두들겨 맞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정화되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사실은 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교육적인 내용의 만화도 많이 그리셨어요. 그 역사 만화 많이 좀 많이 하셨었잖아요.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만화 한국사 바로 보기 있었죠. 또 만화 세계사 넓게 보기도 네. 있었고요. 뭐 삼국지도 그리셨고요. 원래 역사 좋아하세요? 저 좋아합니다. 뭐 경제에서 자란 그 역량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역사보다 더 멋있는 환타지는 없잖아요. 역사 자체가 환타지니까. 뭐냐면 왜 잘 울고 나약하고 맨날 도망 다니고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는 유비가 주인공인지 네. 이 삼국지에. 맞아요. 그리고 그런 유비가 만든 촉이라는 나라가 왜 13억 중국인들의 마음의 고향인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다른 그냥 일반적인 삼국지를 그냥 제가 이렇게 들켜봐서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왜지? 왜 유비가 주인공이지? 촉은 뭐냐? 그래서 그걸 한번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삼국지를 하게 그 됐죠. 이선생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색약이고 오랫동안 양자로 지냈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렵고 정말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류를 다 가지셨는데 지금 성공하셨단 말입니다. 네. 뭐 때문에 성공하셨습니까? 낙천적인 성격인가요? 네, 뭐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맞으면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까지 엉망인 세상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겠지. 부서지면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뭐 이런 아주 낙천적인 성격이 있죠. 그리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으로 마음을 갖고 자존감을 가지라는 이런 내용들을 항상 문화생들에게 가르치시나요? 뭐 가장 강조하시는 덕목, 강조하는 삶의 자세는 어떤 거예요? 용기와 신입니다. 용기와 신이. 네, 세상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정면을 보고 용기를 갖고 넘어가지 못하는 운명이라는 건 없다라는 게 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운명을 받아서 친구처럼 눕히든 껴안든 가장 어려운 가지고 거잖아요.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인정하고 그 운명 속에서 파이팅을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얼마나 출세할까, 얼마나 오래 살까, 또 얼마나 돈을 벌까라는 이 비운명적인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 얼굴이 넓죠. 그리고 그게는 근심이 보이고 네. 욕망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운명이라는 것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안고 가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다시 주제를 만화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 또 다른 만화가 이도 선생이 만화는 엉덩이로 그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은 끈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강조한 건가요? 끈기를 강조한 거죠. 이도 선생님이. 만화가 수많은 커터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금 웹툰 작가들의 최고 문제는 뭐냐 하면 노동량입니다. 절대 노동량. 그 일주일에 요즘 댓글이 또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댓글 다 보고 영향받아 그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그려야지. 그때부터 스토리를 쓰는 겁니다. 스토리 썼어. 스케치했어. 거기에 칼라를 입혀가지고 갖다 주는 걸 6일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노동량이니까 이 끈기와 지구력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만화가는 아파도 안 되고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1년이고 2년이고 연재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한 문장으로 만화는 내게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거 좀 어려우시죠? 예, 목숨처럼 살아왔는데 그걸 목숨이라 그러면 약간 촌스럽고 밥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밥 만화는 매일 밥이다. 먹어도 또 배가 고픈 질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려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리고 싶은 것. 아마도 만화는 저한테는 밥 같은 거겠네요. 네. 만화는 밥이다. 네. 네. 저한테는요. 다른 분은 또 다르겠죠. 네. 저는 만화는 제 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듯이 만화를 그려오면서 네. 네, 그 어떤 생명줄 같이 만화를 가까이 해오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만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 있으신가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신화를 6년 재판하고 그 뒤에 나와서 독자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0권을 그렸거든요. 재판했을 때 10권 그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40권을 그린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화가 났던 게 뭐냐 하면 나오던 만화가 중간에 중단되는 겁니다. 정말요? 그럼 막 그 뒤가 궁금해 맞아요. 죽겠어요. 네네네. 제가 보기 싫은 건 용서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이 끊는 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권을 그랬죠. 그러고 나이 들어서 철이 들었으니까 이제 대본소 주인 생각도 되잖아요. 대본소 대여방은 그걸 장사를 하기 위해서 10권까지 나눠놓고 그 뒤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는 사람들은 찾고. 그러니까 아직도 전혀 그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은 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체력이 문제겠죠. 눈이 문제고. 만화가 이연세 화백은 천재를 이기는 법이라는 글에서요. 10년이든 20년이든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꾸준히 걷다 보면 어느 날 멈춰버린 천재를 추월해서 지나가는 자신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지난 36년간 꾸준히 살아온 하루 한 걸음이 지금의 이연세 화백을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